라디오 책방. 책 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아보는 시간. 오늘은 희망의 책 대전본부 강신철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제 2월도 끝이 나고 다음 주면 3월입니다. 이제 새 학기인데 어떻게 개강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예, 다 해놨습니다. 네, 표정을 보니까 지금 정말 준비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실지 궁금한데요. 예, 앨런 홉슨이 쓴 꿈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부터 좀 살펴볼게요. 앨런 홉슨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 미국 하버드대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로 신경생리학 수면연구소 책임자로 일하고 있고요. 꿈꾸는 뇌, 의식, 그리고 마음 밖으로 위기에 처한 정신의학 등 주로 이제 수면과 꿈 그리고 의식 등에 관한 연구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꿈을 자주 꿔서 굉장히 흥미로운데, 꿈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그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네, 뭐 연관은 좀 있나요? 네. 프로이트의 그 꿈의 해석은 제가 다닐 때 너무 재미있어서 밤을 꼬박 새가면서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 책을 읽고 친구들한테 꿈 해몽도 많이 해줬어요. 근데 수년 전에 이 앨런 홉슨의 책을 읽고 꿈에 대해서 그동안 내가 너무 무지했다 이걸 깨달았죠. 이 책을 읽으면 꿈을 갖고 뭐 앞일을 예측한다든지 또 전 보듯이 해몽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지난 50년간 과학적 꿈 이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보여주고 과학적으로 꿈의 정치를 파헤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떤 꿈을 꾸면 뭐 복권을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흔히 자주 하는데, 장난으로. 네. 이 프로이트식으로 꿈을 해석하는 것에 문제가 어떻게 보면 있다는 그런 내용이군요. 그렇죠. 꿈을 해석한다는 말은 꿈의 내용에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프로이트는 우리 꿈의 대부분에 성적 욕망이 위장돼서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돼지 꿈을 꾸면 복권을 산다든지 태몽, 뭐 예지몽 이런 것들이 다 모두 꿈에 관심을 두고 이제 의미를 해석하려 드는 거죠. 이런 건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종교적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네. 앨런 홉슨은 꿈의 내용보다도 형식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꿈의 형식을 관찰해야 꿈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왜 꿈을 꾸는지 그리고 꿈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거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꿈의 형식을 관찰해야 된다. 그렇다면 꿈의 형식이란 대체 어떤 건가요? 예, 앨런 홉슨은 꿈에 5가지 형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꿈에서는 깨어있을 때보다 정신적인 지각이 풍부하고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나거나 어떤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기도 하고 공중에 붕 떠서 날아다니는 듯한 그 감각적 경험을 하기도 하죠. 두 번째는 꿈에서는 현실에서는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자주 벌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산봉우리에서 자전거를 탄다든지 무리를 걸어가는 환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꿈에서 장면이 자주 바뀌고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거나 그 등장인물이 자꾸 캐릭터가 이렇게 바뀌어서 얼굴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감정이 평소보다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시험 보는 꿈이나 그 전쟁이 일어난 꿈 이런 거 꿀 때는 아주 엄청나게 두렵기도 하고 대단한 성공을 거둬서 이제 만족감이 충만해진다든지 또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참기 힘들 정도로 슬픈 꿈을 꾸고 나서는 베개가 젖도록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꿈에서는 비논리적이고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몸도 마음대로 잘 안 움직여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잠이 깨고 생각해 보면 꿈속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렇게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으면서 저도 어떤 장면을 상상하기도 하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꿈의 내용은 달라도 형식은 대체로 이 5가지의 패턴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혹시 잠을 잘 때 어떤 분들은 꿈을 전혀 꾸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있나요? 제 옆에도 몇 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보면은 잠이 깬 뒤에 무슨 꿈을 꿨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전혀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꿈을 꾸고도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네. 꿈을 안 꿨다고 생각하는 건데 사람은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평생 잠잘 때 꿈을 꾼다고 합니다. 아, 본인이 그냥 기억을 못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네. 문득 궁금해지는 게요. 또 동물도 혹시 꿈을 꾸나요? 네, 그 애완견이 자다가 빙그레 웃는 거 보신 적 있죠? 네네. 예, 벌떡 일어나서 혼자 으르렁거린다거나 그 자면서 눈을 움직인다든지 그 헛발질하는 그런 고양이나 개를 볼 수 있거든요. 이때 이제 뇌전도를 측정해 보면은 사람이 꿈을 꿀 때와 비슷한 그 뇌파가 나온다고 합니다. 오. 다만 동물이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처럼 정말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요. 아마 동물도 꿈을 꾸지 않을까요? 저희 집 고양이는 하루에 잠을 한 18시간씩 자는데 꿈을 하루에도 여러 번 꾸겠네요. 참 이 책은요. 이 꿈을 정신 분석학이 아닌 뇌과학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룬 세 가지 과학적 성과 덕분에 그게 가능했는데요. 첫 번째로 뇌전도라고 하는 거는 뇌에서 나오는 전파를 측정한 값을 말하는데요. 1929년에 독일의 정신과 의사 한스 베르거가 뇌전도를 측정하는 데 성공한 이후에 꿈을 생리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됐고요. 두 번째로 그 렘 수면을 발견하면서 꿈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1953년 이때 그 유진 아세린스키와 나다니엘 클라이트먼이 수면 중에도 뇌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꿈은 더 이상 정신분석학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CT나 fMRI, PET와 같은 영상 촬영 기술이 발달하면서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이 기술의 발달 덕분에 꿈을 과학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이렇게 뭐 좋은 꿈을 꾸고 태몽을 꾸거나 그러고 나서 복권을 사거나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꿈의 내용 그 자체로는 특별한 기능이 없는 것이고요. 그저 그 잠자는 동안 뇌가 활성화된 상태를 자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꿈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 마음의 상태를 나타낼 뿐 예지력은 없다는 것이 이 책의 저자 앨런 홉슨의 주장인데요. 꿈이 잘 맞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당시에 뭔가를 간절히 원했거나 누가 어떻게 될까 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마침 또 유사한 상황이 꿈에 나타나고 나중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자기 꿈이 맞았다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지 꿈의 기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 이 책의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인간은 왜 꿈을 꾸도록 진화를 했을까요? 예, 렘 수면 상태에서 꿈을 꾸도록 진화한 것은 뇌를 발달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태아는 30주만 그러니까 임신한 지 30주만 되면 네. 24시간 렘 수면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고요. 아기가 태어나면은 16시간 이상 잠을 자는데 반 이상을 렘 수면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의식이 깨어 있을 때는 주의력을 발휘해서 위험을 감지하고 감각으로 들어오는 자극에 반응해서 운동신경도 작동을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잠이 들고 렘 수면 상태가 되면 체온 조절 시스템을 복구하면서 깨어 있을 때 그 얻어들은 정보들을 정리하고 자기 장기 기억 장치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꿈속에서 학습을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뇌를 발달시킨다. 흥미롭네요. 앨런 홉슨의 오늘 꿈이라는 책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책에 대한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책은 우리의 상식을 깨는 책입니다. 그 꿈은 그저 본능과 감정 그리고 내 몸의 그 상태 이런 걸 그대로 보여줄 뿐이지 아무런 연상이나 상징성, 숨겨진 의미가 없다. 이게 이제 이 책의 내용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 100년 이상 그 유행해온 정신분석학과 심리학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과학의 눈으로 꿈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식견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디오 책방 오늘 희망의 책 대전본부 강신철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미가 부릅니다.